합천 대야성의 위치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대야성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 간의 전투 시 난공불락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합천군은 군 통합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남정교에서 합천읍 방향 200m 지점 4차선 도로상의 대야성 문을 건립하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1914년 3월 14일 당시 초계군, 삼가군이 합천군에 편입되어 군으로 통합 탄생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뜻깊은 사업으로 신라의 대야성을 실체화하는 야심찬 사업이었다. 대야성 건립 사업은 2012년 12월 대야성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역사의 상교육장으로서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합천군에서 건립하였다. 그러나 건립된 대야성은 성체가 없고 성문만 건립되어 대야성 실체화 사업과는 그 의미가 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위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명학 선양회 조찬용 회장은 합천의 대야성은 합천군에서 설치한 매봉산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그가 말하고 있는 대야성은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와 율곡면 본천리에 걸쳐 있는 대야성산 자락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제와 신라가 사활을 걸고 일전을 벌인 대야성은 황강이 해자 역할을 하며 최적의 방어벽을 치고 있는 대야성산에 걸쳐 있다고 말한다. 대야성산 산상에 걸쳐 있는 이 산성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의 문화유적 총랑과 경상대박물관의 가야문화권 유적 정밀조사보고서에 태매식 석성 100m가 양호하게 남아있고 2km 정도의 축성 흔적도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12월 7일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합천읍 합천리 매봉산 90m 기슭의 성곽 원형조차 남아있지 않은 일부 토석을 시굴 조사도 하지 않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야성이라고 결론짓고 경상남도 기념물 제133호로 지정했다. 그 후 2003년과 2004년 합천군의 의뢰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받고 17개월 동안 매봉산 일대를 시굴 조사했으나 대야성이라고 단정 또는 추정할 만한 유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성의 축성 방식이 허튼층 쌓기로 돼 있고 성돌도 대부분 할석 또는 조잡한 가공석으로 돼 있다라고 조사됐다. 즉 역설적으로 매봉산에서 시굴한 성곽은 신라 성곽 대야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합천군에서 2015년 12월 31일 2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매봉산 기슭인 합천읍 내 입구 4차선 도로에 폭 28m, 높이 17m의 성벽과 관문을 만들고 그 위에 대야성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그리고는 대야성이 합천의 랜드마크로서 100년 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찬용 남명학 선양회장은 매봉산을 대야성이 있었던 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백제 의자왕이 충청도 부여 사비에서 후백제 견훤이 전라도 완산에서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략하려고 하면 반드시 신라의 서쪽 접경지인 합천의 대야성을 점령하고 중간에 공산성을 함락해야만 경주로 가서 금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642년 백제 군사들도 60령을 넘어 함양과 거창을 경유한 뒤 합천 땅인 권빈리, 마령제, 금양리를 거쳐 합천군 대양면과 율곡면 사이에 있는 대야성을 함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백제군 총사령관 윤충은 대야성 서쪽 3.5km 지점에 있는 갈마산성을 먼저 점령한 후 대야주 최후의 방어성인 대야성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서 그는 황강을 해자로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백제군을 방어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대야성 배후의 비옥한 초계 및 적중 분지가 황강을 감싸며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군량 조달 등 성의 입지 조건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야성이 대야성산에 자리 잡고 있어야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야성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와의 접경지대로서 신라 서부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642년 백제 장군 윤충의 1만 군대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이때 성주 김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손왕이 죽음으로써 김춘추의 백제에 대한 원한을 사게 되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야성 성주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로서 그의 아내 고타손왕과 함께 성중에 기거하면서도 자기 휘하 사지에 벼슬을 하고 있었던 거밀의 아내의 미모를 탐해서 그녀를 빼앗아 차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백제의 공격이 있었던 642년 거밀이 앙심을 품고 백제군과 내통하여 대야성 곡물 창고에 불을 지른 뒤 백제군이 공격해오게 함으로써 대야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대야성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후백제를 일으킨 견훤이 백제의 부흥을 꿈꾸고 신라의 전초기지인 대야성을 892년 처음 공격한 이래 신라 경덕왕 4년에는 견훤에게 함락되었다가 927년 왕건의 군대에게 빼앗기고 다시 견훤이 점령하는 등 고려, 태조 19년까지 대야성은 고구려와 후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던 대야성, 그곳이 지금의 충혼탑이 서 있는 취적산인지, 아니면 조찬용 남명학선 양회장이 말하는 대야성산, 어느 곳인지는 학계에서 뚜렷한 고증을 거친 연후 밝혀질 일이지만, 그곳에는 642년 대야성 전투 때 장렬하게 전사한 죽죽의 충절과 김품석과 고타손왕, 그리고 그때 함께 희생된 2000여 신라인 원혼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이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때 하루속히 대야성 그 위치가 고증이 되고, 또한 삼국 통일의 역사 현장으로서 명실상부한 대야성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